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돌아보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개관을 앞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을 돌아보셨습니다. 박봉주 동지, 최룡해 동지, 김기남 동지, 최태복 동지, 김용일 동지, 김양건 동지, 김평해 동지, 곽범기 동지, 문경덕 동지, 한광상 동지, 리재일 동지, 박태성 동지, 조경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와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백승의 역사와 전통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과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전승기념관이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로 일떠서고 전승기념탑과 함께 이 지구가 하나의 종합적인 교양 거점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은 한 세기의 두 제국주의 강적을 때려보시고 조국해방과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해 주신 강철의 영장 김일성 대원수님의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군사 사상, 불멸의 전승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기 위한 대기념의적 창조물입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사적 자료와 전시물 전시 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의 숭고한 의도를 없이 받들고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이 선군조선의 창조번 때를 만방에 떨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고 맡겨진 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불가능을 모르는 영적 조선인민군의 전투적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기념관 개관식을 성대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전승기념관은 나라의 보물고 반미 대결장, 반미 교양의 중요 고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해방 전쟁 승리기념관과 이 지구가 훌륭히 전변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 사상과 반제 혁명 사상, 탁월한 용군수를 깊이 체득하며 선열들의 고귀한 투쟁 정신과 넋을 이어나가도록 천만 군민을 교양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뜻깊은 전승 60돌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조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 개관 준비를 잘하여 전 세대들이 이룩한 승리의 전통을 이어 앞으로도 영원히 백전백승만을 떨쳐나갈 선군조선의 불변의 의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인 쿠바공화국 내각수상이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한 지 60돌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쿠바 인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당신께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당신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위원장, 쿠바공화국 내각수상 라울 카스트로 루소 2013년 7월 2일 아바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몽골 방문 25돌째 즈음에서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을 모시는 행사가 4일 몽골 고루왕 에르덴의 교원대학 김정일 학급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몽골 고루왕 에르덴의 교원대학의 교직원들이 참가했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상한 성원들이 초대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이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 속에 모셔졌습니다. 대학 학장 츠 자치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 각하께서 몽골을 방문하신 25돌째 즈음에서 대학의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각하의 태양상을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대학의 김종일 학급을 가진 용의를 깊이 간직하고 학생들과 몽골 인민들 속에서 주체 사상을 적극 연구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역사적인 노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는 천만 군민의 가슴마다에 수령 영생 위협에 바치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거운 격정 속에 새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담화가 진행된 1994년 7월 11일과 19일로 말하면 우리 민족과 인류의 태양이신 오보이 수령님을 뜻밖의 이런 절통함에 우리 민이 피눈물을 뿌리던 애도의 나날이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때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들과 자리를 같이 하시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이 역사적인 담화는 이 세상 그 어디도 비길 데 없는 우리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과 순간 도덕 우리 세계를 시대와 역사 앞에 오늘도 뜨겁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역사적인 담화에서 오보이 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모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 주석이시며 전 세계의 보들도 우리 수령님을 김일성 주석님이라고 칭송하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주석은 곧 수령님이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주석은 오직 김일성 주석 한 분만으로 역사에 영원히 빛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결연히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역사의 그날들에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에 의해서 헌법 수정 보충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친히 이 사업을 지도해 주시면서 헌법 소문의 초안을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는 우리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오보이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으로 명명하는 수령 영생의 훈장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시대와 인민이 드리는 최고의 관직과 명예도 마다하시고 자신을 오로지 변함없는 수령님의 전사로 세우시며 세상에 없는 수령 영생 위협의 세력사를 펼치신 우리 장군님은 충정과 우리의 최고 화신이십니다. 졸세 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운전군에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여러 차례 이곳 군을 찾으시어 농업 생산을 누리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군을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졸세 위인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운전군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일도 세울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60돌 되는 7월 27일이 하루하루 다가고 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의 위대한 승리.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이룩한 위대한 사상의 승리, 탁월한 전략 전술의 승리, 백졸불굴의 투쟁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전승 60돌을 뜻깊게 맞이하게 되는 천만 군민은 지금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던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시던 최고사령부 작전실입니다. 탁월한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적인 군사전법으로 수적 기술적 우세를 떠들던 미제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의 전출위인상을 가슴 뜨겁게 전하고 있는 최고사령부 작전실. 바로 이 집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1년 7월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시면서 저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저지경도하신 작전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전실은 반톡을 집이어서 겨울에는 벽에 송이가 하얗게 끼고 여름에는 누기가 축축이 덜곤 했습니다. 방이 너무 작아서 지도도 두 벽면에 갈라서 걸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반톡을 작전실에서 천여 건에 달하는 최고 사령관 명령과 훈령, 친서들을 내리시었고 수많은 주체 전법들을 제시하시었으며 당조항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의 버거문도 집필하시어 저국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전실에서 수많은 외국 대표단들도 만나주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1953년 1월 5일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외국 대표단을 만나주시고 이 방에서 식사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대표단 단장이 막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나무를 부둥켜 안고 혼을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급히 부관을 부르시어서 왜 그런지 알아보고 오라고 이러시었습니다. 그래서 부관이 가서 물어보니 단장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몽골을 떠나올 때 조선은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불타고 파괴되었어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은 우리한 작전실에서 인민들과 좀 다르게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 이 소박한 반토굴 집에서 잡곡밥을 드시며 인민들과 한 채의 간격도 없이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어 그런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단장은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들과 한 채의 간격도 없이 검소하게 생활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수령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풀베기를 힘있게 벌려 더 많은 풀고름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전국에 호소하는 정주시 농업근로자들의 골기 모임이 10일 오산협동농장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과 농군맹 일꾼들, 정주시 안의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리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역사적인 신년사와 호소문에 제시된 강령적 가업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정주시 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더 많은 풀고름을 생산할 요리에 넘쳐있는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마식령 군인 건설자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기풍으로 더 많은 풀고름을 생산하기 위한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벌릴 것을 전국의 농군맹 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사회주의 증산 경쟁 여강이 발표됐습니다.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에서 현지 취재반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이 이미 방대한 구간의 스키지로를 완전히 형성한 기세로 지금은 수십 개에 달하는 대상공사를 빠른 속도로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은 지난 기간에 비해서 2배, 3배의 기록적인 성과를 내면서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건설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주로 건설이 100% 끝났고 수준량이 매우 많은 지하수상 공사도 골조가 완성되었으며 사택 건설의 지붕 공사도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발 900여 미터 개설이 깊은 산 중에 눈포 조주들이 굴착이 끝났고 대하봉 정점과 중간 정수에 건설되는 천여 평방 면적의 수직각이 기초공사가 완성되고 있고 30여 개 대상 건설의 연속 착수해서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로 나가면 이달 안으로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방대한 건설 목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기한 전에 앞당겨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됩니다. 대동강 과일 종합가공 공장에서 7월 제품 질 재고 대책 월간에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문제는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장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을 간철하는 길이고 또 인민 생활을 더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기간 전국 경공업대의 높은 연단에서 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말씀을 공장 사업이 확고한 주선으로 틀어지고 제품을 질을 높이려 한 사업을 꾸준하게 벌려왔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 질재고 대책월간을 맞으면서 발효 생산 공정에서의 새 재료에 의한 수동 방법과 단물 생산 공정에서의 새로운 살균 체계를 도입하는 문제를 비롯한 여러 건의 기술 혁신을 받아들이고 공장 자체의 기술력으로 새 제품 개발 사업을 함께 밀고 나가서
우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정성을 종전보다 1.5배나 높였습니다. 이번에 그 대동강 가열종합가공 공장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 결과 드럼푸스 생산 공정을 비롯한 모든 생산 공정들이 국제 규격에 부합되는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습니다. 결과 여기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거의 인민들의 식생활에 건강음료로 더 잘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인기 상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곳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제품 질 제고 사업을 군기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마식용 속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에 한 경의하는 김정은 본수님의 호소문을 받아 안고 경송 도자기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상반년 임기경제계획을 현물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현재 생산 정상화를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우리가 정상화한 데서 기본은 소속노인 망가동을 우리가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소속노인 망가동을 보장하는 데서 기본은 이 로라봉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해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로라봉을 우리가 지난해는 자체로 생산하지 못해서 생산해서 많은 이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공장 노동기업들과 기술자들 힘을 합쳐서 이 봉대 생산 이 기술을 꾸리고 설비로부터 시작해서 이 원료까지 자체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동무들이 도자기 장식의 문양을 새기고 있는데 이 방법이 우리 공장 종업원들이 최근에 새로 도입한 인장 장식 방법입니다. 종전에는 개별적 사람들이 지각히 그림을 그리다 나니 그림이 일원화를 보장하지 못하고 생산성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인장 장식기로 툭툭 도자기다 그림을 새기니까 생산성을 3배 이상 높이면서도 도자기 안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 질도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랑림 림산 사업소에서 통나무 가공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질 좋은 수출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 생산하고 있는 숯은 정말 경제적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발열량이 이거 넣었다고 하는 그 참나무 숯에 비해서 1.2배나 높고, 하고 저 연소 시간 역시 참나무 숯은 2시간 반이 최고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4시간 내지 5시간 깁니다. 그리고 이거 사용자들이 이게 숯을 사용하다가 쓰지 않겠다고 할 때는 물을 축에서 죽에 놨다가 다음번 쓸 때 또 꺼내서 써도 일 없습니다. 톱밥 이 원천이 많은 조건에서 이 설비들을 망가동시켜가지고 구량봉사부문에 보내주고 있는데 정말 그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축구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의 관심 속에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1금 남자 축구 경기가 전부 끝났습니다. 10일 오전 김일성 경기장에서는 횃불팀과 경공업성팀 사이에 결승 경기가 있었습니다. 2차 조별연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고 결승 경기에 진출한 양팀 선수들은 비가 내리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팀의 전술, 기술적 특성을 잘 살리면서 경기를 박력 있게 운영했습니다. 경공업성팀 선수들이 전반전에 측면 돌파에 의한 넘겨차기와 멋진 몰이받기를 성공시켜서 먼저 득점했습니다. 신심을 잃지 않고 맹렬한 공격을 들이대며 경기 속도를 높여나가던 횃불팀에서 후반전 마감 시간에 대담한 중장거리 차넣기를 성공시켜서 경기는 1대1로 비긴 가운데 연장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연장전에서 횃불팀 선수들이 귀중한 한 골을 넣어서 경공업성팀을 2대1로 이겼습니다. 이번 보천보 횃불상 체육경기대회 1금 남자 축구경기 순위를 보면 1등은 횃불팀, 2등은 경공업성팀, 3등은 리명수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은종 선수가 제27차 세계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체조 여자 처마 운동에서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제29차 올림픽 경기대회, 세계컵 체조경기대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여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진 그는 이번 경기대회에서 평시에 연마연 높은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했습니다. 10일에 진행된 체조 여자 처마 운동 결승 경기에서 그는 시작 달리기로부터 공중에서의 돌기와 내려디디기까지의 동작들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맞다든 선수들을 모두 누르고 영예의 제1위를 했습니다. 한편 여자 배구 3조에 속한 우리나라 팀은 슬로벤스코, 중국 대북, 중국 팀들을 각각 3대 0으로 이기고 조에서 1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12일 볼스카 팀과 준결승 경기를 하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날에 즈음하여 유엔 인구기금이 제정한 주제에 따르는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됐습니다. 대동강 외교단 회관에서는 11일 청년들에 대한 재생산 건강 봉사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보건부문, 송중앙기관, 근로단체, 출판보도부문 일꾼들과 주조 유엔 상주 조정자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를 비롯한 국제기구 대표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발언들이 있은 다음 토론회에서는 세계적인 청년들의 건강 상태와 사회적 역량, 우리나라 청년들 속에서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인식 상태, 가족계획 봉사 경험 등이 발표됐습니다. 또한 재생산 건강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됐으며 앞으로의 활동 방향이 토의됐습니다. 인구연구소에서는 인구 소식 특간호를 발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남조선의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제주본부가 3일 제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습니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계속되는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 체결 60년을 맞이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전쟁 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주축으로 27일까지 전 지역을 순회하며 조선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행진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핀란드 공산주의 노동당 기관지 디웨간산 사노마트가 6월 24일 우리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을 지지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글은 조선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미국과 남조선 당국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린돼 왔다고 하면서 미국이 진실로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란다면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상대방에 대한 핵 위협과 침략 전쟁 연습을 중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미국은 하루빨리 응해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정기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역사와 현실을 바로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 수상 아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만나 대화를 하는 것이 정확한 외교 자세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일본은 입으로만 대화에 대해 떠들지 말고 마땅히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며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일 관계에서의 엄중한 난관은 일본이 저오도 문제에서 도발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라고 밝히고 일본은 마땅히 잘못을 수정하고 중국의 영토 주권을 해치는 모든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얼마 전 유조차가 전복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사고로 20세대의 살림집이 불타버리고 자동차들이 파괴됐으며 수십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미국의 아리조나주에서 최근 산불이 일어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불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2,000에이커의 살림이 불타버렸으며 약 250채의 살림집이 파괴됐다고 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 있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강계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해산 청진에서는 주로 개인 날씨였습니다. 특히 0시부터 3시 사이에 마식령 57mm, 6시부터 7시 사이에 령년 대탄 33mm, 6시부터 8시 사이에 벽송 54mm, 6시부터 9시 사이에 마식령 51mm, 8시부터 9시 사이에 옹진 55mm, 9시부터 12시 사이에 안변 52mm, 15시부터 16시 사이에 터산 35mm, 초론 31mm의 폭우가 내렸으며 10일 21시부터 11일 15시 사이에 마식령 220mm, 문천 고원 183mm, 양독 북창 법동 167mm, 숙천 166mm, 촌내 159mm, 원산 151mm를 비롯해서 중부지방의 대부분 지역들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양강도, 함경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비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5도로서 평년보다 3도 낮았습니다. 내일은 7월 12일 금요일 음력으로 6월 초닷새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에 있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과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낮까지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7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중강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기상경보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황해남북도, 강원도에서 평균 40 내지 70mm, 일부 지역에서는 100mm 이상의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므로 농촌 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7m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북부 해상에서 대체로 흐리고 중부 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